지금 금값, 바닥은 이미 지났다 지금. 금 투자 이야기부터 정확한 숫자로 짚고 가겠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약 4,200 하은알미지의 $50 선이고 원화 기준으로는 그램당 약 19만 9천 원, 한돈 3.7가행으로 환산하면 대략 74만 85만 원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금 가격의 명확한 바닥은 한돈에 약 28만 원 수준이었고 50만 원을 넘긴 시점부터는 이미 무릎을 지나 허리로 올라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3년 이후 흐름을 보면 65만 1000개인 10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54만 원대로 다시 밀렸던 구간이 있었고 2025년에는 프리미엄과 환율이 겹치면서 1돈 100만 원 이상이 체결되던 과열 구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지금 70만 원대 중후반이라는 숫자만 보면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미 28만 원 바닥은 다시 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는 안 올 바닥을 놓쳤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어깨 머리 구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바닥을 집착적으로 찾기보다는 지금처럼 조정과 과열이 반복되는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을 어떤 비중으로 어떤 가격대에서 나눠 담을지 계획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시작점입니다. 금 투자 채널 선택, KRX, ETF, 실물, 무엇이 유리한가? 지금처럼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약 4,200달러, 원화 기준으로 1g당 약 20만 원, 한돈 3,000층리그로 대략 75만 원 선에 형성돼 있을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 것인가입니다. 크게 나누면 ETF, KRX 금시장, 그리고 실물 골드바 실버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ETF는 가장 간편합니다. 증권 계좌 하나로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호가 스프레드도 얇아서 단기 매매나 스윙 트레이딩 용도로는 최적입니다. 다만 연간 보수와 함께 매매 차익에 대해 15.4% 금융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국내 시장에서 붙는 프리미엄이 ETF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KRX 금시장은 국제 시세, 환율과 국내 프리미엄이 그대로 더해진 1, 2섬 기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한국에서의 실제 금값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세금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장기 보유 후 현금화할 때도 호가가 얇아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KRX에서 실물 인출을 선택하면 추가 수수료와 제조비, 브랜드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시중 골드바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구조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KRX는 장기 계좌 보유용, ETF는 단기 매매용, 그리고 진짜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만 실물 골드바 실버바를 최후의 보험용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실수들,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싸게 살 기회를 놓치고 비싸질 때 몰려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3년 한돈 시세가 65만 예천 10만 원까지 올랐을 때 일부 투자자들이 신고 가니까 이제 팔아야겠다고 정리했지만 이후 프리미엄과 환율이 겹치며 100만 원 이상까지 급등하는 랠리가 나오자 불안감에 다시 고점 근처에서 매수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미 프리미엄이 23.3%까지 붙어 있었고 특히 2024년 10월에는 국내 프리미엄이 최대 30%까지 확대되면서 시세가 비싸서가 아니라 프리미엄 때문에 비싼 금을 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매수하면 국제 시세가 유지되더라도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순간 바로 5만 10만 원 이상 평가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3년 2월에도 한돈 가격이 교십 좀 된 70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빠르게 조정된 적이 있었고 2025년에도 10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초보자들의 두 번째 실수는 이 같은 조정 구간을 공포 구간으로 받아들이고 매수를 멈추는 것입니다. 금은 장기 사이클에서 5년, 7년, 10년 단위로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언제나 과열이 빠진 직후 다시 찾아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 투자에서의 핵심은 올라갈 때 쫓지 않고 프리미엄이 빠졌을 때 천천히 모으는 것. 이것이 초보자가 반드시 익혀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싸게 살 기회는 끝났는가? 지금 구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금 가격의 구조적 바닥은 이미 명확합니다. 국내 기준 한돈 28만 원이 마지막 바닥이었고 50만 원을 돌파한 시점부터는 금이 무릎을 지나 본격적인 상승 초입으로 진입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1돈 약 74만 1,015만 원, 그램당 약 2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처럼 초저가 구간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끝났다고 해서 매수 전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상승 사이클에서 허리 구간에 해당하며 향후 도달할 어깨와 머리, 구간까지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완화 전환 가능성, 향후 1.2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약 5조 달러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글로벌 통화량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 등을 보면 금의 장기 가치는 여전히 재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올바른 관점은 바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열을 피하면서 분할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이수홈채 30%까지 붙었던 100만 원대 과열 구간만 피한다면 현재 70만 원대 중후반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금의 본질은 절대적인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초과 유동성과 부채 구조가 만들어내는 미래 가치 대비 상대적 매력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시 지표가 말해주는 금의 미래 가치와 목표 구간, 지금 금값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유동성의 미래 방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과거 3년간 누적 상승분이 금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통화량도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수준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국가 부채는 향후 1.2년 안에 약 5조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금의 장기 가치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줍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금이 온스당 4,200달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아직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장기 모델로 환산하면 금은 7,5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적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는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내 프리미엄이 결합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돈 130만 원 수준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환율 레인지가 더 높아지고 프리미엄이 확대될 경우 150만, 200만 원 구간까지도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 금값을 판단할 때 핵심은 지금이 비싼가가 아니라 향후 1.3년간 부채 유동성 환율이 금의 가치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금은 단기 가격이 아닌 장기 구조가 만드는 방향성을 보는 자산입니다. 금달러 원화의 상관관계가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가?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달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진다 라는 과거의 역상관 공식을 기준으로 금 시세를 해석하지만 2023 칸야의 35년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강세 흐름을 유지했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넘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적도 있었지만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4,100달러 선으로 오히려 고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각국 통화의 신뢰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달러도 불안하고 다른 통화는 더 불안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원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더 취약하게 움직이며
환율 상승이 국내 금 시세를 직접 밀어올리는 구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금 가격이 1돈 기준 100만 원을 넘겼던 구간에서도 국제 금 시세 상승, 환율 상승, 그리고 국내 프리미엄 확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즉, 달러와 금이 과거처럼 단순 역상관 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각자 상승하는 구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금을 해석할 때는 달러와 금은 이제 별개의 자산이며 환율과 프리미엄은 국내 금 시세의 독립적인 상승 요인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령대별 최적 포트폴리오, 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금은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야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소득 구조와 생애 주기에 따라 금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대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50대 이상 혹은 은퇴에 가까운 연령층은 향후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실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 방어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OV 10년 전부터 금을 꾸준히 모아왔고 현재 국내 시세가 1돈 약 74만 5만 원 수준이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30-20%를 금은으로 구성해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23, 40대는 성장 자산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금 비중을 10-20% 선에서 관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격이 이미 50만 원을 넘어 상승 구간에 진입한 이후라면 과거 대비 금 비중을 한 단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20%를 유지했다면 현재는 10%로 축소하고 향후 시세가 1돈 100만 원 이상 과열될 경우 추가 축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연령대와 투자 목적에 맞춰 상승 사이클 중 금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전략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와 남은 슈퍼사이클을 활용하는 전략 금 투자의 핵심은 완벽한 저점 매수가 아니라 과열 구간을 피하면서 장기 상승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금 시세는 1돈 약 74만 75만 원,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약 1,200달러 수준으로 이미 바닥 구간 28만 원은 멀리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파동은 여전히 큽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향후 1.2년 안에 약 5조 달러 증가가 예상되고 글로벌 통화량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 금의 장기적 재평가 가능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프리미엄이 이사합쳐 30%까지 급등한 시점, 예를 들어 국내 시세가 1돈 100만 원 이상이었던 구간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 둘째, 시세가 65만 7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조정되었듯이 앞으로도 조정은 반드시 온다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를 기본 전략으로 삼는다. 셋째, 금은과 달러를 동시에 보유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금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싸움이며 지금은 남은 슈퍼사이클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는 시점입니다.